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란 전쟁이 이제는 정말 끝나는 걸까요? 미국과 이란이 합의점 도출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고요. 무엇보다 이란의 반응이 아직 나쁘지는 않습니다. 신중론은 여전하지만 일단 간밤에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전쟁 와중에도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강세입니다. 어제는 특히 우리 시장의 기념비적인 날이었는데요. 코스피가 7,000선마저도 돌파한 겁니다. 이 배경엔 반도체 호황이 있는데요. 워낙 빠르게 치솟다 보니 단기 과열 우려도 커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3부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과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핵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란 목소리도 여전해 양해각서 체결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나무5가 이르면 오늘 두바이 향해 입항합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HMM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문이 논의 중인 가운데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며 해협 개방에 대비해 홍해로 핵 항모를 이동 중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타이완의 TSMC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업이 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1심은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이 크고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과의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아직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가 있었고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14일부터 15일까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악시오스와 CNN 등 미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근접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되풀이하면서 이란도 이 점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에 나설지 지켜보겠다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도 확보하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doing very well in Iran. It's going very smoothly, and we'll see what happens. They want to make a deal. They want to negotiate. Extracting the uranium from Iran. Yeah, we're going to get it. How will you get it, sir? We're going to get it. P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핵 관련 조치를 이행하게 될 거라며 합의안에 이란의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이 포함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 농축 중단 기간이 끝난 이후 우라늄 전농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이 합의안에 포함되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과 대면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와 맞사이 제러드 쿠슈너가 바로 파키스탄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최종 회담이 이루어지면 어디선가 서명식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하도 자주 바뀌어서 어떤 방향을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협상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렇게 합의를 서두르는 배경, 또 입장이 달라진 배경은 뭡니까? 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이 미국 내 휘발유 값을 50% 이상 끌어올리면서 1갤런에 $4 54센트,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란 전쟁 반대 여론도 66%에 이르는 데다 국정 지지율도 37%대로 떨어지면서 이 종전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CNN은 어제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이란이 타협을 위해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란을 향해 합의하지 않으면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did. It's like a wall of steel. Nobody goes through. In particular, the Iranians, they're not getting anything through one way or the other. If they don't agree, they'll end up agreeing shortly thereafter. So that's the way it is. 악시오스와 CNN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과 이란이 논의하고 있는 양해각 흑서 내용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30일 동안 세부 합의 협상에 나서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쟁점을 단순화해서 이란이 협상에 나서도록 유인한 뒤 이 복잡한 사안은 나중에 해결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에 응할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이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악시오스는 미국이 48시간 안에 이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고 파키스탄에 이란의 입장을 전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은 악시오스의 보도에 대해 합의한 일부의 무리한 제안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면서 핵 문제는 현재 협상 단계에서 논의 대상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진전 소식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 내각을 긴급 소집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는데 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란의 모든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אנחנו חולקים יעדים משותפים, והיעד החשוב ביותר הוא הצעת החומר המועשר מאיראן, כל החומר המועשר, ופירוק יכולות העשרה באיראן.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합의 진전 상황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전투 재개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마냥 다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번엔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에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며 해협 개방에 대비해 홍해로 핵 항모를 이동 중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CGM은 자사 화물선 샌안토니오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들이 다치고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해운사 측이 공격의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해당 선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작전의 일환으로 당시 다른 상선 한 척과 함께 미 해군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을 강타한 발사체가 이란 해안에서 발사돼 선박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do intend to strike against any ships that transit the Strait of Hormuz that aren't passing through the Iran-approved route. 프랑스 정부는 이번 포격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지 않았고 몰타 국적의 필리핀 선원들이 승선해 있었다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모든 당사국 공통의 이익이 걸린 만큼 나머지 협상과 별도로 다루자고 미국과 이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중해에 배치됐던 프랑스 핵 추진 항공모함이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항공모함 이동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면서 호기롭게 시작된 미국의 이른바 해방작전은 딱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진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란의 반격 의지나 경제적 충격을 오판해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미군이 해방작전에 돌입한 첫날, 이란은 곧바로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화물선의 호르무즈 탈출을 지원하던 미국 구축함 2척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They also launched cruise missiles, drones, small boats at U.S. forces defending commercial shipping in the Straits. 결과적으로 미군의 작전은 성공했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군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 구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와 오만까지 공습하면서 본격적인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휴전이 붕괴할 위기에 처하자 국제유가는 5% 넘게 폭등했고 미국 국채금리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애써 이란의 반격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대규모 전투를 재개할 상황이 아니고 휴전도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expected there would be some churn at the beginning, which happened, and we said we would defend aggressively, and we. 결국 미국은 해방작전 이틀째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 이어 작전 일시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반격 능력 등을 오판해 실효성이 부족한 작전을 세웠다가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전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난다면 본격적인 작전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이제 피해가 오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의 호언장담이 이틀 만에 무산되면서 호르무즈 일대에 발이 묶인 상선 1,500여 척은 다시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1배럴에 101.27달러로 전장보다 7.83%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95.08달러로 7.03% 내렸습니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M의 선박 나무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두바이 항에 입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HMM 측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HMM 소속 벌크선 나무. 지난 4일 저녁 기관실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그대로 바다 위에 고립됐습니다. HMM은 일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현지 업체와 계약해 본격적인 예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가는데 걸리는 시간만 꼬박 하루 넘게 소요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쯤 나무호가 두바이 항의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후 원인 불명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화재 진압에 사용한 이산화탄소로 질식 가능성이 있어 기관실 접근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두바이에 도착해 이산화탄소를 먼저 빼낸 뒤 선체 안팎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한 나무호의 단독 행동이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HMM 측은 일단 당시 나무호가 통제 해제를 기다리며 통제선 인근에서 기다린 것은 맞지만 확대된 통제구역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HMM 소속의 선박 4척을 포함해 수백 척의 선박이 주변에 있었다면서 단독으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해야지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항을 바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을 비롯한 현지 조사단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 측이 우리 선박의 피해와 이란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 군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자국 방어를 위한 필수임이 밝혀졌다면서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란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수입 물품 운송 경로를 변경해 우회하는 선박의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2건과 법률 공포안 38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해당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동 전쟁으로 종전의 운송 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업체의 운임 상승에 따른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 물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에서는 모내기철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하지만 치솟은 기름값 때문에 모내기를 해야 하는 농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들녘에서 농부가 이항기를 몰며 이리저리 오갑니다. 이항기가 지나간 곳엔 파릇파릇한 모가 가지런히 자리를 잡습니다. 축구장 45개 규모와 맞먹는 33만 제곱미터 넓이의 논을 모내게 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지만 농부는 영 힘이 나질 않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면세 경유와 면세 휘발유 가격은 전쟁 전과 비교해 각각 37%, 27%가량 뛰었습니다. 농번기에 이항기나 트랙터 같은 장비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농가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기름을 채웁니다. 이제 농사 경력이 한 13년 정도 되는데 기름값이 이 정도로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에선 생산비를 줄이려는데 안간힘입니다. 3.3제곱미터당 80주에서 50주 수준으로 모를 성글게 심는 재배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 연구 결과 생산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을 농가에 적용했을 경우에 농가에서는 크게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재식 밀도를 줄여서 상토와 노동력이 절감하는 효과가. 정부도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에 농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62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유종별 금액 한도가 있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은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농촌에서 모내기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농가들은 본격적으로 고유가의 파도에 맞서게 됐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네, 이번엔 6.3 지방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은 윤 어게인이라면서 차라리 윤 전 대통령을 옥중에서 공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을 전북 군산에 전략 공천하는 등 재보궐선거 교통정리도 마무리 수순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내란 정당 5명을 상쇄할 기회라고 제1야당을 향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진숙, 달성군 후보 등을 콕 집어 윤어게인 제2의 내란 공천이라고 했고 내란 부활 개수작 같은 수위를 넘나드는 날선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윤석열을 차라리 옥중 공천 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는 그간 하마평이 무성했던 재보선 지역 빈칸 5곳을 일사천리로 채웠습니다. 전북 군산김제 부안갑에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이자 초선 의원을 지낸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을 전략 공천했고 을 지역구엔 평당원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경기 청와대 여정을 함께한 임문영 전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 광산을에 배치하며 강세 지역 호남 주자들을 확정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엔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 대구 달성군에 박형룡 지역위원장을 배치했는데 남은 한 자리 충남 공주부여 청양공천 역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란 설명입니다.
금요일을 넘지 않게 정리를 할 생각인데요. 그러나 그래도 한 2, 3일 정도는 시간을 좀 가지고. 민주당 최초 연임 역사를 쓰며 2주 만에 돌아온 한병도 원내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외쳤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열정과 땀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재보선까지 공천 9부능선을 넘은 민주당은 그야말로 선거 올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잔재를 퇴출하겠다는 프레임 전쟁 수위도 최대치로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당 필승 결의대회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모처럼 단일 대우를 형성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문제도 오늘 매듭 짓겠다는 구상인데 당사자 반발은 변수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방미 이후 이선 후퇴 압박을 받았던 장동혁 대표가 부산과 대구에 이어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결의대회에 함께한 현역 의원과 출마자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지도부와 원팀을 강조했고 반복되던 분열 양상도 이번엔 없었습니다. 똘똘 뭉치는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당당하게 우리는 보여드렸습니다. 국민의힘 투톱 역시 화답하듯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며 외부의 적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범죄단체인 민주당 그리고 그 수개인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범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수 결집 흐름 속에 더 이상의 지지층 이탈을 막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는데 윤어게인 논란은 뇌관입니다. 윤석열 호위 무사로 불렸던 이용 전 의원은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권의 실패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정진석 전 의원 공천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공관위는 윤리위 판단이 내려지는 대로 회의를 열어 출마 문제를 정리한다는 계획인데 윤리위 결정과 관계없이 컷오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정 전 실장은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최근 영남권에서 여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당 내부 결속이 단단해지는 모습입니다. 윤어게인 논란을 털고 원팀으로 싸우면 해볼 만하다는 희망적 분위기도 읽히는데 당사자 승복 여부 등은 여전한 변수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와대 인근 현장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여권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규탄 여론전에 나섭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셀프 사면이자 흉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지역별로 특검법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2차 준비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증거조사 순서와 방법을 구체하기 위해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특검과 피고인 측이 증거조사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오늘 선고는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 아이의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친부의 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지난해 불기소 처리된 의심 사건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7일 만입니다. 아이 숨졌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전히 아이 학대한 혐의 부인하십니까? 검찰 조사 결과 아이는 당시 돌침대에 내팽개쳐져 뇌출혈에 이를 만큼 머리와 턱을 크게 다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보는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혼자 떨어졌다고 진술했지만 의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됐던 학대 의심 사건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게 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안 수사를 통해 친부가 이전부터 아이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며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12월 신고 당시 학대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던 양주시는 판단 경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친모의 아동학대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고등학교 동문 변호사에게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는 항소심 재판장인 해당 판사가 뇌물에 대한 대가로 특정 법무법인 수임 사건의 형량을 감경해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2023년 초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장으로 부임한 김모 부장판사는 2년 동안 고교 동문인 정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수임 사건 21건의 심리를 맡았습니다.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7건의 형량이 감경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징역 5개월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형이 줄었습니다. 공수처는 그 배경에 부당한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 제공과 상가 무상 임대, 공사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3,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그 대가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형량을 감경해줬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는 석방을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성공 보수를 받거나 판결 선고 직전 추가로 조건을 걸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인근 교도소에 알려지면서 정 변호사 법무법인에 의뢰인이 몰렸다는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공수처는 한 달 반가량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재판 거래는 결단코 없었다면서 법원의 소명 부족 판단에도 추가 조사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세무사를 사칭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오는 9일 양도세 중과를 앞둔 다주택자들도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인천의 사무실로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세금 관련 상담 중인 걸로 보이는 메신저 창이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세무사를 사칭해 절세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이들은 30대 총책 A씨를 포함해 모두 8명으로 세무신고 자격이 없으면서도
정상적인 세무법인인 척 홈페이지를 만들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광고까지 하며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가까이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리 명목으로 모두 9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짜 세무사 자격증 사진까지 만들어 의심을 피했습니다.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 라는 곳에서 무료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전문적인 내용으로 말을 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 피해자 34명 가운데에는 오는 9일 양도세 중과를 앞둔 다주택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절세가 가능하다며 접근한 그 신종 피싱 사기 범죄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 절세 관련 상담을 받으실 때는 정상적인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은 또 국외에 머물고 있는 해외 콜센터 직원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범죄 수익금 5억 4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터널에서 화물차 4대가 잇따라 부딪혀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영동 고속도로에서도 차량 14대가 추돌해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혜린 기자입니다. 화물트럭 운전석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문은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3가 터널에서 화물차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정체로 서 있던 1.7톤 화물차를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 뒤로 다른 차량이 잇따라 멈춰섭니다. 오후 4시 4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안산휴게소 근처에서 차량 14대가 추돌했습니다. 먼저 차량 석 대가 부딪히고 그 여파로 다른 차량이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허리 등을 다쳤고 사고 지점 부근에 30여 분가량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출근길 화재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침 8시 20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천 서구는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인근 주민과 통행 차량에 우회를 권고했습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경찰청이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한 고속도로 특별교통관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관리 기간인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하루 평균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었고요. 교통사고는 77% 감소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 사고 사상자는 5월에만 평균 973명으로 1에서 4월 평균보다 15%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를 평소 대비 60% 이상 늘려 안전띠 미착용과 지정차로 위반, 과속 같은 주요 법규 단속과 함께 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기승을 부려 대기질이 나빠지는 1월에서 4월 사이 먼지 날림에 소홀한 공사장들이 여러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 22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잠복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리 의무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 덮개나 방진 벽 등 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살수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기고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공사장도 한 곳 적발됐습니다. 화창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점차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도 21도에 머물며 선선하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밤에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4.1도, 포항 16.7도, 울산은 12.9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1도, 청주와 대전 24도가 예상되고요. 반면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는 등 동쪽 지역은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서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핵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여전해 양해각서 체결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나무호가 이르면 오늘 두바이항에 입항합니다. 이후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HMM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문이 논의 중인 가운데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며 해협 개방에 대비해 홍해로 핵 항로를 이동 중입니다. 네, 다시 이란 전쟁 상황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는데 이란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전쟁을 끝내는 단 한 페이지짜리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한 페이지에는 전쟁 종식과 이란 핵 협상의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틀은 이란이 핵 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특히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은 미국이 요구했던 20년과 이란이 제시했던 5년 사이 기간인 12년에서 15년 사이에서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단계적으로 푸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란이 합의 이행에 동의하면 전쟁이 끝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거센 공습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미국과의 결사항전을 주장해왔던 혁명수비대가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재개방을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미국 정부의 14개항 평화 제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언론은 이란 협상팀의 초점은 전쟁 종식이지 핵 협상이 아니라면서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은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타결 임박 관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은 48시간 동안 이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란이 화답하면 30일 동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부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끝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대체 전쟁을 왜 시작했냐는 거죠. 이란 핵무기 제조 능력을 없애겠다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막상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의 정쟁 명분은 더욱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전격적으로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은 사실상 모두 파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하지만 미국은 지난 2월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이란을 폭격하며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도 명분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we're going to get the dust back. We'll get it back either we'll get it back from them or we'll take it. 전쟁이 2달 넘게 흘렀지만 트럼프의 장담에도 이란의 핵 능력은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전쟁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60% 농축 우라늄 440kg은 어디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정도면 추가 농축될 경우 핵폭탄 10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라며 사찰이 중단된 뒤에는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se guys do it in mountains and in caves and in hiding. They've always had secret components of their nuclear program undisclosed to the world. 전문가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이후 관심이 해협 개방에 집중되면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미군의 공습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공망에 대한 집중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 방어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전쟁 명분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나무호가 이르면 오늘 두바이 항에 입항합니다. HMM 관계자는 어제 두바이 업체와 예인 계약을 마치고 예인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인 목적지는 사고 발생 해역과 인접한 두바이 항으로 이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도착할 걸로 예상됩니다. 3만 8천 톤급 중소형 벌크선인 나무호는 지난 4일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두바이 항에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동 정세가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해방작전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대신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해방작전 참여에 대해 작전이 종료된 만큼 검토할 필요도 없게 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 처음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의 현재 상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24명의 선원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하여 피해 상태 등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작전을 일시 중단키로 한 데 앞서 미국이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는 내용도 공유됐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조금 전 몇 시간 전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이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파병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전쟁을 공식적으로 공격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종료한다고? 네.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60일 규정을 피하려고 일단 전쟁을 끝낸 것일 수도, 실제 출구 전략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이 대통령은 추가 질문 등 관련 언급을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생각을 섣불리 밝힐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대신 청와대가 바뀐 상황에 맞춰 입장 정리에 나섰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해방작전 참여 여부에 대해 작전이 종료된 만큼 검토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하루 전 청와대 기류와는 결이 다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방침을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참모들과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주사기를 매점매석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몰아주게 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 주사기 판매 업체들을 단속해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특정 구매처에 과도한 양을 몰아준 업체들이 31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월 평균 판매량을 150% 초과한 양을 5일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곳도 8곳, 110%를 초과한 곳은 12곳이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필수 의료제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누리집을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사기와 주사침은 물론 의료기기와 의약품, 기타 소모품의 수급 지연과 재고 부족, 또 유통 불균형 등이 접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원협회는 접수된 내용은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이나 지원책을 건의할 때 활용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2월 25일 6천을 넘은 지 2달여 만에 사상 처음으로 7,00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오전 2.25% 오른 7,093으로 출발해 6.45% 오른 7,38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의 오름폭인 447.57포인트는 지난 3월 5일 기록한 490.36포인트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올해 초 코스피는 4,00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아서 7,000선까지 앞자리를 3번이나 갈아치우는 굉장히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슈퍼사이클,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주가 지수 전체를 강력한 힘으로 밀어 올렸는데요. 업계에선 8,000선 도달도 꿈이 아니라고 전망입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 7,000 달성의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 지난달에는 이란 전쟁 와중에도 월간 기준 사상 최대 반도체 수출 실적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뛰어난 실적에 풍부한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주가는 올해 들어 각각 121%와 14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비중은 47%에 달합니다. 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고객 계좌 개설수는 1년 전보다 2.7배나 증가했는데 여기에도 반도체 투톱의 주가 급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지만 투자 열기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조선과 방산, 원자력 등 특정 업종의 대표주로 쏠린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한국거래소의 KRX TMI 지수 상승률을 보면 중대형 지수의 경우 올해 들어 79% 상승했지만 중형과 소형, 초소형 지수는 중대형 지수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랐지만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종목이 없는 투자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 계좌에서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면서 코스피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외국인 통합 계좌 시행에 따른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수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호재 요인이 더해지면서 두 종목의 주가 상승 주도력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관심은 코스피 8,000 시대도 가능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신한투자와 하나, 삼성 등 일부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단을 8,000선 중반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짚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다시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고 반도체 업황이 흔들릴 경우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취약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고유가 여파로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고 있는 점은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 달러의 약세 등으로 지난달 말 외환 보유액이 42억 달러 넘게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78억 8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42억 2천만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의 이유로 외환 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로 예정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대표의 1대1 면담이 취소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어제 울산 북구 울산 공장에서 올해 임금 인상 규모 등을 다룰 상견례를 열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50대 그룹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가 100조 원대를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금융상품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걸음마 적금이 출시 2달 만에 8,000계좌 넘게 판매됐습니다. 일부 공연장과 관람권 예매 플랫폼에서 유료 회원이 혜택을 이용하면 탈퇴해도 연회비나 가입비를 환불받지 못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뒤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뉴욕 증시는 참 강합니다. 간밤에도 오름세였는데요. 3대 지수 모두 대폭 올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낙관론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한 장짜리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고 다음 주로 예정된 방중 이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데 서로 동의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글쎄요, 트럼프의 이야기는 걸러 들어야겠죠. 트럼프보다는 이란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요.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강경론을 주도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침략자의 위협이 무력화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보장될 것이다 라는 유화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종전 낙관론에 힘을 실으면서 국제 유가는 대폭 하락했습니다. 전쟁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인데요. 막상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경제는 충격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간밤에는 지난달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한 달 전보다 10만 9천 명이 늘어서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고용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이 해고도 고용도 자제하는 보수적인 기조 속에 서비스업이 고용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출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셈이기도 합니다. 간밤 가장 눈에 띈 종목은 미국의 CPU, GPU, 반도체 기업 AMD입니다. 간밤엔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적입니다. 1분기 매출도 이익도 모두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이렇게 실적이 개선된 배경은 역시 인공지능이죠. AI 시대에 돈을 버는 기업은 아직은 AI 제공회사가 아닌 반도체나 전력 같은 인프라 회사입니다.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 국회에서 진행될 39년 만에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계엄을 막자는 개헌에 반대하는 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987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개헌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4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럼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전면 개헌보단 합의되는 부분부터 고치는 것이 현실적, 실용적이라고 강조했는데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선 어떤 국민이 이를 반대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핵심 내용인 5.18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역시 여야가 모두 언급했던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전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동참해달라고 재차 호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도 개헌 국민투표 자체를 막는 건 권리 침해이자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거들었습니다. 이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당론 반대를 못 박았다며 여권이 공소취소 특검 등 위헌적 행태 속에 개헌을 입에 담는 건 모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열한 겁박이라며 선거용, 야당 분열용 개헌 시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른 정당은 모두 이번 개헌에 합의한 만큼 개헌안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론을 거스른 찬성표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이 푸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평택 을에선 과거 발언을 둘러싼 법여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부산 북갑에서는 단일화를 놓고 분열상이 포착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화두 부동산입니다. YTN에 출연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더니 반도 못했다면서 전월세 폭등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은 시민 삶을 지키는 행정가가 되겠다며 정쟁하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혹은 민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시민의 불편함과 싸워야 된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지역 시민대책회의를 출범시켜 정부 여당 정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통치수단으로 삼았다며 선거가 끝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가차없이 보유세 폭탄 통지서를 받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천 세대 대단지의 전세 매물 제로 0건이라는 믿기지 않는 초현실적 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고, 캠프사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 측이 특검법에 침묵하는 정 후보를 대통령의 푸들이라고 비꼬자 정 후보 캠프는 용산의 푸들이 거울 속 본인 모습에 짖느냐고 받아쳤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도 신경전이 위태롭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여권 적자라고 호소하고, 저 조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비전과 평택의 압도적 자산을 하나로 연결시키겠습니다. 나아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과거 발언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물론 2등, 3등 하는 후보들은 1등 후보를 때리는 거는 선거 전략상 당연해 보이는데,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어느 김용남이 진짜냐며 이른바 철새 이력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산 북갑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두고 꿈깨라는 등 장외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는 일요일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나란히 개소식을 진행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박민식 후보 캠프로, 친한계는 한동훈 후보 캠프로 갈 계획이라 이른바 해당 행위를 둘러싼 보수 진영의 긴장감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요즘 어딜 가든 주식 얘기가 빠지질 않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뛰어든다는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우선 노후 자금이 퇴직연금으로 흘러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3월 기준 141조 6,797억 원으로 1년 3개월 만에 36.3%나 늘었습니다. 특히 ETF를 매수할 수 있는 DC형과 IRP 비중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70%까지 올라갔습니다. 미성년자의 주식 투자도 가파르게 늘었는데요. 국내외 상장 ETF에 투자하는 미성년자 수가 36만 명이 넘는데 작년 말보다 약 37% 증가한 겁니다. 다만 역대급 불장에 단타와 비투도 급증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회전율이 지난달 43.28%로 높아졌는데요. 회전율이 높을수록 주식의 손바뀜, 즉 단타가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코스피가 8천, 나아가 1만까지 노릴 수도 있다면서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장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개인 투자자도 많죠. 강세장에서 과잉 투자에 나서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옵니다. 다음 서울신문 기사는 탈서울 인구가 4년 만에 가장 많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8만 4천여 명, 1년 전보다 11.7% 늘어난 건데요. 집값 폭등기였던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탈서울의 종착지는 수원과 고양, 용인 등 서울과 맞닿은 거점 도시들이었습니다. 집값은 비싸고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죠.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경기로 옮겨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장거리 출퇴근을 감내하는 직장인도 많아졌습니다. 경기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의 평균 통근 시간은 68분, 이동 거리는 18.1km였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벌써 출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만원 지하철과 버스를 견디고 1시간 넘는 시간 걸려 출근하는 모든 직장인들 파이팅입니다. 네, 끝으로 청소년의 AI 챗봇 사용을 금지하는 물결이 일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들이 규제에 나섰습니다. AI 챗봇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를 생성하고 미성년자에게 왜곡된 생각을 주입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호주에서 시작된 청소년 SNS 사용 금지 물결이 AI 챗봇으로도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미 상원 법사위는 청소년의 AI 챗봇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캐나다의 매니토바주 역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도 관련해서 대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고요. 중국은 미성년자의 AI 챗봇 사용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AI 기업들은 청소년의 AI 사용 금지가 당장 실적에 타격을 주진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 고객을 선점하는 효과를 놓칠 수 있어서 업계 고민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5월 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첨단 산업에서는 가벼우면서도 강한 구조의 소재가 성능을 좌우하곤 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로봇팔처럼 복잡한 3차원 구조물을 끊김없이 만들 수 있는 초경량 탄소 섬유로 복합재를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바늘과 실로 옷을 꿰매듯 하나의 섬유가 공간을 따라 촘촘히 엮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탄소 섬유를 끊지 않고 3차원 공간에 직접 배치해 구조를 만드는 초경량 복합재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3D 프린팅으로 섬유 경로를 잡아주는 지지 구조를 만든 뒤 계산된 경로를 따라 탄소 섬유를 감는 메조스케일 격자 형태를 구현했습니다. 내부가 비어 있어 불필요한 재료를 줄이면서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킵니다. 같은 무게 기준으로는 기존 격자 구조보다 최대 10배 높은 강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 설명입니다. 기존과 달리 이제 라미네이트 2층으로 쌓는 구조가 아닌 3차원으로 이제 와인딩 형식으로 이제 격자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강도를 달성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탄소 섬유 복합재입니다. 성인 한 명이 올라가서 움직여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드론 프레임을 만들어 실험한 결과 무게를 약 79% 줄이면서 비행 시간은 30%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기계를 만든다든지 또 실제 어떤 산업에 직접 응용해서 얼마만큼 각 산업에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정부는 베트남과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자담배 반입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한국인 여행객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 또는 소지하다가 적발돼 현지 법에 따라서 체포되고 벌금형을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싱가포르, 캄보디아를 비롯해 태국과 인도, 호주, 그리고 멕시코 등 40여 개의 나라에서 전자담배의 판매, 유통뿐 아니라 반입과 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이 2014년에 출생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성 접촉이나 피부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 경부암은 물론이고 남녀 모두에게 항문암이나 생식기 사마귀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백신은 6개월 간격을 두고 2차례 맞게 되는데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접종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화창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며 날도 선선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동반될 수 있어서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두셔야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영남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3.1도, 대구 12.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1도, 세종 23도, 대전 24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비가 내리지 않는 동쪽 지역은 대구가 27도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강원 영서 지역에는 다시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이후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차량 운행 시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고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